내가 널 무시 안 한 걸 고마운 줄 알아.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수많은 멸시와 냉소, 그 모든 시간의 합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이제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10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벽식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서진은 소파 끝자락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새겨진 얕은 주름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38, 그녀의 나이는 숫자로는 젊었지만 그 손은 훨씬 더 많은 세월을 견뎌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익숙한 발소리, 무겁고 불규칙했습니다. 술 기운이 섞인 걸음.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또 안 자고 뭐해? 우석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했습니다. 서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기다릴 거 뭐 있어. 나 혼자 들어올 수 있는데. 우석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 반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양복 재킷은 아무렇게나 소파 등받이에 걸쳐졌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집어들어 정리하려 했지만 우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냥 둬. 내일 입을 건데 뭐.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어머니는? 주무세요. 아까 약 드시고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석은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습니다. 심야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배경 삼아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밥을 했고,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했고, 시어머니를 모셨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야, 우석의 목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TV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네.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회사 가서 치이고 상사한테 깨지고 집에 오면 또 어머니 눈치 보고. 근데 넌 뭐해? 집에서 TV 보고 있잖아. 나는 집안일을 하는데요. 집안일? 우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요즘 세상에 집안일이 무슨 일이야. 서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것을. 그저 참고 견디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우석은 맥주캔을 따며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다가 문득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톤일 때 그는 항상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널 무시 안 한 걸 고마운 줄 알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우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요즘 남자들 보면 아내 무시하는 사람 많잖아. 나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떨렸을 뿐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날카롭게. 당신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는 거요. 우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말꼬투리 잡지 마. 그냥 그렇다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자신이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서진에게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꽂혀 천천히 피를 흘리게 만드는 칼.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걸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마워해야만 사는 인생이 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방금 일은 그냥 한 말이었을 뿐이니까.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깨달음.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의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서진이 일어나 주방 불을 켭니다. 두 번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인 장미숙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이 순서는 10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며느라야. 장미숙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아침부터 찌개 냄새가 왜 이렇게 지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국물은 맑게 끓이라고. 죄송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장미숙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얼굴엔 아침부터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 그게 그녀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었고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잣대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앞에 놓고 그 다음 남편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반찬은? 바로 가져올게요. 서진은 냉장고에서 김치, 나물, 조림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이 일을 10년간 해왔으니까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장미숙은 젓가락을 들어 나물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싱거워. 제가 다시 무쳐올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어차피 내 입맛은 그런 거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뜨기도 전에 장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서진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라는 게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우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널 무시 안 한 걸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지금 또 시어머니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우석이가 힘들다는 거 알아?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대꾸하면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고마워해야 한다고. 이 집이 너 같은 애 받아준 것도 대단한 건데.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우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머니를 보자마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그래. 잤는데 며느리가 아침부터 찌개를 너무 세게 끓여서 냄새에 깼다. 우석은 웃으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맛있는데. 내가 봐주는 거지. 나이 먹으면 음식간도 못 맞추는데 어쩌려고.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떴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키고 또 떴습니다. 장미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석아, 너도 며느리한테 확실히 해줘야 돼. 이 집이 누구 덕분에 굴러가는지. 식사를 마친 우석이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에 서진의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세게 놓은 것이었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뭔가 불만 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됐네. 우석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숙은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건데?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걸 내가 정해야 돼?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지. 알겠어요. 참, 그리고 오늘 병원 가야 하니까 택시비 좀 줘. 네. 우석이 세탁소 맡긴 거 찾아오는 것도 잊지 말고. 네. 저녁엔 손님 오신대. 음식 넉넉하게 준비해. 네. 서진은 계속 네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대답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집에서 그녀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듣고 따르고 감사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석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가방을 챙겨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우석은 가방을 받아들며 대답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장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매일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선 투명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불려지고 나머지 시간엔 공기처럼 취급받는 사람. 그게 10년간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후 2시,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서진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미숙은 병원에 갔고 집엔 그녀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저 하늘 아래 누군가는 자유롭게 웃고 있을 텐데
왜 자신만 이렇게 숨이 막힐까? 한숨을 내쉬고 일어선 서진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의 셔츠, 양말, 속옷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의 옷장을 정리하는 것도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뭐지? 서진은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통장 하나, 낡은 갈색 표지에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이름, 예금주 최우석, 남편의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그동안 두 사람은 생활비 통장을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 남편의 급여가 들어오면 서진이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금 내역. 2024년 8월 15일 장미숙 500만 원. 2024년 9월 20일 장미숙 300만 원. 2024년 10월 5일 장미숙 700만 원. 이게 뭐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매달 많게는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머님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서진은 계속 통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금명의 변경 완료 수익자 장미숙.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서진은 급히 옷장을 뒤졌습니다. 우석의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 그곳엔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고 파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보험 증권 파일. 펼쳤습니다. 계약자 최우석. 피보험자 최우석. 수익자 장미숙. 수익자가 시어머니. 서진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른 보험 증권도 확인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장미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결혼했을 때 우석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너지.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받는 거야. 그래서 서진은 안심했었습니다. 최소한 만약에 사태가 생겨도 경제적으로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서류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바꾼 거야? 서진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변경일자 2023년 3월 12일. 작년이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 서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를 아예 빼버린 거네.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큰 돈을 우석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그녀가 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석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보험금은 시어머니에게 갈 것입니다. 아내인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 대체 뭐야?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병들면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서류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숨긴 게 있었구나. 서진은 다시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메모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만 모르게 속여왔던 거였네. 그녀는 진짜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남편과 어머님이 알게 할 순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질문은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서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존중도 없는 관계. 그저 계약처럼 유지되는 형식뿐인 결혼.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저녁 7시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발견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숨겨진 통장, 변경된 보험 수익자, 시어머니에게 흘러간 돈들,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밥 먹어. 장미숙이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서진은 조용히 밥그릇을 올렸습니다. 우석도 곧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회사에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게. 우리 아들 고생 많다. 장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지? 서진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니까 좋겠다. 우석이 불고기를 집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진짜 살벌한데 집에서마저 편하지 못하면 어떡해. 서진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도 일이에요. 그 말에 장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지금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집안일이 무슨 일이야? 요즘 세상에 주부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뒤에서 모든 걸 결정해 온 사람들. 어머님, 그래도 저도. 너도 뭐,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영광이야.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잖아. 우리 우석이가 너 받아준 것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우석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어머님, 왜 내 말 틀렸어? 네가 이 집에 뭘 기여한 게 있는데? 서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시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 날들, 아무 대가 없이 쏟아부은 정성.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처럼 내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도 고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마치 그녀가 감사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얼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뭐가?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영광이라고. 우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조건 좋았고, 넌, 뭐?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선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너는 부족했다고.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고. 서진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숨기기 위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늘 고마워해야 하는 자리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장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 알면 됐어.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다 먹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우석이 물었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밥도 안 먹고? 배불러요. 서진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장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가. 누가 잡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정말 없는 거였네. 그릇을 씻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 서류들, 자신을 배제한 결정들, 그리고 지금 이 식탁에서 벌어진 일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무언가가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인내의 벽, 참고, 견디고, 이해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숙과 우석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아내이자 며느리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편안한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1시 서진은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우석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은 흔치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한적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으니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자 나경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나경. 결혼 후 연락은 종종 했지만
거의 만나지는 못했던 선배였습니다. 언니, 미안, 늦었지? 차가 막혀서. 나경은 가방을 의자에 걸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그래, 잘 모르겠어. 아니야. 확실히 살 빠졌어. 얼굴도 좀 어두워 보이고. 나경은 주문을 하고 돌아와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나 너 얼마나 오래 봤는데. 서진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경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배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언니, 응, 말해봐. 나 이상한가 봐. 왜?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영광이래. 남편도 그 말에 동의하고. 나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대. 미친. 나경이 욕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이 시애야? 너 10년을 그 집에서 살았잖아. 응, 10년. 10년 동안 뭐 했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다 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일도 아니래. 그냥 집에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래. 나경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그 말 그냥 넘기면 평생 그 밑이야. 그 사람들은 너를 대등한 사람으로 안 봐. 너는 그냥 쓰는 거야. 필요할 때만.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경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팠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나도 부족한 게 많잖아. 뭐가 부족해?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야, 나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부족한 건데? 너 대학 나왔잖아.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그게 부족해? 사람의 가치를 학벌이나 집안으로 매기는 게 말이 돼? 그건 조선시대 신분제도야. 나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진짜로. 하지만 서진아, 잘 들어. 넌 이미 다 주고 있잖아. 시간도 노동도 정성도.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줬는데? 집, 그건 같이 사는 공간이야. 밥, 내가 해주는 거잖아. 돈, 생활비는 당연한 거고.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경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언니 나, 응? 어제 발견했어. 남편 통장이랑 보험 서류. 나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보험금 수익자가 다 시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어. 내 이름은 없었어. 미쳤네. 진짜 미쳤어. 나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 배우자가 있는데 왜 시어머니가 수익자야? 모르겠어. 근데 시어머니가 매달 남편한테 큰 돈을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 돈으로 아들 산 거네. 그리고 며느리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경은 한참 생각하더니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너 이대로 살 거야? 뭐? 10년 더, 20년 더 이렇게 살 거냐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면 된다고, 참으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 모르겠어. 그럼 오늘부터 생각해. 진지하게. 나경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이야. 가족법 전문. 언니, 이건 지금 당장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의 권리를 알아보라는 거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뭔지. 서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 그럴 수 있을까? 너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나경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변해. 지금까지 10년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내가 바뀌어야 해. 무섭네. 당연히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데? 이대로 늙어가는 거. 내 인생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경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돌아갑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0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나를 한 번이라도 존중한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우석이 자신을 존중한 적이 있었을까요? 의견을 물어본 적은? 선택권을 준 적은? 대등하게 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서진은 천천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나경이 준 변호사 사무실 명함.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한,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희망. 일주일 후 시어머니 생신날 저녁,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미숙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 고모,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들까지. 서진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과일. 손님 상을 차리느라 손이 부르틀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 물 좀 가져와. 과일 더 내와. 국그릇 좀 치워줘. 끊임없이 불려다녔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대답해야 할 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우석이 진짜 효자네.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상이 이렇게 푸짐한 걸 보니. 장미숙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지.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요즘 그런 아들 흔치 않아. 서진은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매달 용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통장에서, 자신이 배제된 거래에서. 며느리도 참 복받았네. 좋은 집안에 시집 와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익숙했습니다. 10년간 반복해온 대사. 하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장미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순해요. 말 잘 들어서 키우기 편해. 키우다. 그 단어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키운다는 표현. 그녀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38살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교육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확실히 해놔야 나중에 편해. 시어머니의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주장이 세서 탈이야.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없어. 쟤는 우리 집 며느리인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하니까. 그 순간 서진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장미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 마치 길들인 무언가를 자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 말은 좀, 뭐? 장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입 다물라는.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장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나와. 싫어. 서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거부한 것이. 미쳤어? 지금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나도 할 말 있어. 할 말? 무슨 할 말? 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야, 우석이 소리쳤지만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머님 시중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래요. 일도 아니래요. 그만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대요. 이 집에 들어온 게 영광이래요. 근데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장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내가 지금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망신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이제 알아요. 서진은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복사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남편 서랍에 있더라고요. 숨겨뒀던 통장. 어머님이 매달 돈 주시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야, 그건 보험금 수익자도 다 어머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고 어떤 이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미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떻냐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어요. 아내였어요. 근데 언제 제 동의 받았어요? 중요한 결정에 저를 한 번이라도 포함시켰어요?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왜요? 왜 제가 알 필요 없는데요?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 말에 서진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그래요. 그게 어머님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죠. 명령하면 따르는 사람. 로봇처럼. 너 지금. 우석이 다가갔지만 서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서진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서진은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뭘 그만해? 이 역할이요. 순한 며느리, 말 잘 듣는 아내.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장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부축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석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정말로 투명했다는 것을, 필요할 때만 보이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 안방에 있을게요.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의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평화로운 가면, 참고 견디며 유지해온 관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인정도 필요 없는 그녀만의 인생이 같은 날 밤 11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무겁고 숨막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후유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물어보잖아. 오늘 그게 뭐야?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어머니 생신날에 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야? 우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약 드시고 겨우 주무셨어. 혈압까지 올라가셨다고. 그건 안 됐네요. 안 됐다고? 그게 할 소리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죄송하다고요? 당연하지. 왜요? 왜긴 뭐가 왜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됐다는 거. 우석은 비웃었습니다. 존중? 배제? 너 진짜 피해망상 있는 거 아니야? 피해망상?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바꾼 것도 피해망상이에요? 숨겨진 통장도 피해망상이고요?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주셔서 그런 거야. 효도하는 거지. 제 동의도 없이요? 왜 내 동의가 필요해? 전 당신 아내잖아요. 아내면 남편 하는 일 믿고 따라야지. 서진은 웃었습니다. 믿고 따르라고요. 저를 완전히 빼놓고 결정한 일을요. 그래, 뺐어. 그게 뭐 어때서?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아내예요? 당연하지. 그게 아내의 역할이야.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석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서류철을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보험증권 사본이에요. 그리고 통장 거래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너, 이걸 어떻게 해? 다 복사해뒀어요. 지난주에.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물건을. 당신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물건이에요. 부부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해? 서진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집, 등기가 어머님 앞으로만 되어 있네요. 당신 명의도 아니고요. 그게 뭐 어때서? 결혼하고 나서 산 집인데 제 명의는 당연히 없고요. 어머니가 돈 대셨는데 당연하지. 전 몰랐어요. 당신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라고. 같이 사는 집이라고. 서진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축 통장도 어머님과 공동 명의네요. 제 이름은 없고요. 결혼하고 나서 모은 돈인데 말이에요.
우석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익자 전부 어머님. 그건 어머니가 원하셔서. 저는요? 전 아무 말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건가 봐요? 너한테 물어볼 필요 없었어. 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제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저도 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어머니한테 대들고 말대꾸하고 그게 가족이야? 가족이면 존중해야죠. 서로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시끄러워.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만해. 진짜 그만하라고. 서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지우고 당신들만 남으려 했군요. 뭐? 처음부터요. 저는 이 가족에 포함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게 무슨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는 여기서 뭐였어요? 아내, 며느리, 아니면 그냥 가정부? 우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날게요. 뭐라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미쳤어? 어딜 간다고? 어디든요.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서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석이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안나, 너 정신 차려. 전 정신 차렸어요. 이제서요. 서진은 계속 짐을 쌌습니다. 옷, 화장품, 책. 많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얼마 없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진정해.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저를 존중해 줄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대등하게 봐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변해요.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서진은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내일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 안 두실 거야. 상관없어요. 나도 가만 안 둬.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요, 이미 저를 놔뒀어요. 오래전에. 그 말에 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자신을 지우고 투명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캐리어는 문 옆에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이 집을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는 이미 현관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10년간 해온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밥 차렸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석은 부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장미숙도 곧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잊어. 어제는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넌 그냥 평소처럼 살면 돼. 서진은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처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라. 장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같은 애 받아준 것도 복이야. 이 집 나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뭔데? 이거 보세요. 서진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장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 통장이에요. 어머님이 매달 입금하신 거 다 나와 있죠. 장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어떻게? 서랍에 있더라고요. 숨겨뒀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왜 가져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 증권이에요. 수익자가 전부 어머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뭐 어때서? 장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떠냐고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전 10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어요. 남편의 아내였고요. 근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당연하지. 넌 들어온 사람이야. 들어온 사람이면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은 가족인데 너는 좀 다르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달랐죠. 가족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가족으로.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동력이었어요. 필요할 때 쓰는 도구였죠. 이 건방진 게. 장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보신 적 없어요. 그냥 시중 드는 사람으로 보셨죠. 당연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모시는 거랑 무시당하는 건 달라요. 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어머님 명의네요. 내가 돈 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산 집인데요. 남편 명의는 왜 없어요? 그건 세금 문제도 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들도 믿지 못하셨던 거죠. 며느리는 더더욱 믿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전부 어머님 명의로 해두신 거예요. 장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서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내역이 나와 있어요. 뭐? 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산 분할?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알아볼 권리는 있죠.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아내니까요. 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혼 기간 10년. 그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은 제 몫이에요. 법적으로. 절반? 너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린 거예요. 서진은 통장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이 통장 제 명의로 돌려놨어요. 뭐라고? 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은행에 가서 명의 변경했어요. 공동 명의로요. 제가 배우자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너 진짜 제 몫이니까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한 일들, 그것도 노동이에요. 가사 노동이라고요.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장미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고마워하라고 하셨죠. 이 집에 들어온 게 영광이라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고마워할 게 없어요. 저도 충분히 줬으니까요. 내가 뭘 줬는데? 시간이요. 청춘이요. 10년이라는 제 인생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받을 거예요. 제 몫을. 너 나가면 끝이야. 이혼이야.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이미 끝났으니까요. 오래전에 서진은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녀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내니까요. 아직은. 그 말에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서진은 1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방 안에는 경악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자신을 향해. 일주일 후 서진은 나경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편안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석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처음엔 협박이었고, 그 다음엔 애원이었고, 이제는 분노였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래도 되는 거야? 서진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시도. 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 용서해 줄게. 용서. 그 단어가 웃겼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걸까요? 10년간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모욕당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왔어? 나경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진짜? 모르겠어.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너 때문이래? 당연히 그러겠지.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상 그랬잖아. 뭐만 하면 내 탓이야. 나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좀 무섭긴 해. 뭐가? 이렇게 확 떠나온 게 정말 잘한 건가 싶어? 나경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잘 들어. 넌 잘했어. 거기 더 있었으면 너 망가졌을 거야.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나 내 얼굴 봤잖아. 일주일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 지금이 훨씬 살아있어. 서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나경 말이 맞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뭔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돌아가야 하나 싶어. 왜?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건 익숙한 게 아니라 길들여진 거야. 나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기능이었지. 밥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시중 드는 기능. 근데 이제 사람이 된 거야. 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언니. 뭘? 친구잖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장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정신은 차렸어요. 이제야. 건방지게. 내가 나간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달라졌어요. 이미. 웃기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 나가면 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제 자신은 있으니까요. 이 미친년이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린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지. 도리가 아니에요. 억압이에요. 내가 감히. 어머님,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할 말 없어요. 이제.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경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내가 저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나도 놀랐어. 서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우석 측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나경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내 몫이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대? 변호사님 말로는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의 반은 받을 수 있대. 집은 시어머니 명의라 어렵지만 예금이랑 적금은 가능하고 충분해. 새로 시작하기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충분해. 그날 밤 서진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나경의 집에 오래 신세 질 순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하면 놀러 올게. 당연하지. 집들이 해야지. 그래.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서진은 짐을 꾸리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라. 그 말이 이제는 힘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우석은 분노에 차 떠났고 장미숙은 며칠간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했는지, 왜 말 잘 듣던 아내가 갑자기 떠났는지.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서진.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6개월 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푸르고 넓었습니다. 서진은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원두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아. 나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함께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언니 왔어?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오길 잘했어. 나경은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창가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서진이 직접 찍은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내 거야? 응. 임대료 싸게 나온 거 계약했어. 대박. 진짜 내 카페네.
서진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 서비스야. 고마워.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좀 살겠어? 나경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그 인간들은 연락 안 와. 이혼 합의도 끝났고 재산 분할은 받을 만큼 받았어. 많진 않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해.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원섭섭하겠다. 섭섭한 건 없어. 시원하기만 해. 그래, 그게 맞지. 나경은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짜 많이 변했다. 좋은 쪽으로.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리듬.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느껴. 다르다는 거. 뭐가 제일 달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응.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불안했거든. 오늘은 또 뭐라고 할까? 뭘 잘못할까? 근데 지금은 그냥 평온해.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원래 아침은 평온해야 하는 거야.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메뉴판을 봤습니다. 카페라테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서진은 카운터로 돌아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나경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서진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손님. 커피를 건네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바다 보이는 자리예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나경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나경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 분위기가 좋네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커피 맛있어요. 서진이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주 여기 계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이요. 그럼 또 올게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경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가자 나경이 소곤거렸습니다. 야, 저 남자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 눈빛 봤어?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 왜? 이제 자유의 몸인데. 자유가 좋아서 혼자 있는 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 만약 만난다면.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할 것 같아. 뭐가? 고마움이란 게. 고마움? 응. 예전엔 내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를 받아줘서, 나랑 결혼해줘서.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고마움이란 건 누군가의 발밑에 깔리는 게 아니라, 응? 나 자신을 세워주는 마음이어야 해. 나경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고마움이지. 그래서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꼭 나타날 거야.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괜찮아. 서진은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이 뒤섞인 하늘. 서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카페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아니라면 퇴근 후에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요. 대등하게. 남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그럼, 좋아요. 그녀는 이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감사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관계는 시혜가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닷가 카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것은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행복입니다.